안녕하세요. 미라콤 INC에서 준비한 구축사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최혜영입니다. 성공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는 제조업종, 품목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요. 초기 구축에서부터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확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 업종 대표 사례와 타업종에서의 관리 기법 노하우를 참조해서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간 미라콤 INC가 구축한 다양한 업종별 최신 사례를 준비했고요. 이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의 성공적인 도입과 최적화 전략 수립 시 무엇이 필요한지, 다른 업종에서는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총 5개의 세션으로 30분씩 발표할 예정이고요. 마무리 15분은 Q&A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에도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반도체 후공정 구축 사례에 대해 미라콤 INC 이명신 상무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국제표준협회인 세미의 INC 위원을 하고 있고 미라콤 INC에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맡고 있는 넥스플랜트 사업팀장 임영신 상무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챕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에서 웨이퍼 생산하는 전공정과 칩을 패키징하는 후공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후공정 현황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에서는 반도체 제조에 있어 지능화란 오래전부터 자동화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보, 물류,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 자동화까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표준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반도체 패키징 동향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패키징 산업의 동향을 보면 반도체는 점점 미세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인텔 등 여러 그 반도체 업체에서 나노 전쟁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TSMC하고 삼성은 3나노를 진입을 해서 홍보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고 25년도까지 2나노 이하로 제조 기술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웨이퍼 제조 기술 확보에 대한 비용, 이런 그 수율 저하 극복 문제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은 점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후공정 패키징 기술 발전을 시키는 게 훨씬 그 비용과 어플리케이션 응용적인 측면에서 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키징 기술 부분을 좀 잠깐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그 SCP, 지금도 물론 생산을 하고 있지만 싱글칩 프로스 그 패키징이라고 해서 SCP를 만들고 있고 현재는 좀 더 다양한 칩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엮어지는 MCP, 멀티칩 패키징으로 엮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징하는 방법에서도 MCP가 와이어 본딩으로 골드 와이어로 본딩이 되는 그런 패키징 방법이 있고요. TSV 같은 팹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TSV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거의 그 싱글칩이었기 때문에 리드 프레임, 그리고 BGA, 그리고 플립칩 본딩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고 우리가 16년도에 그 패키징 쪽에서 조금 대한민국이 뒤처졌던 이유가 TSMC의 WLP
WLP에 대한 기술이 좀 발전을 먼저 해서 우리가 좀 뒤처지기 있었는데 WLP 안에서도 IO가 그 한정되어 있는 팬인 WLP와 IO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팬아웃 WLP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TSMC에서는 팬아웃 WLP를 주로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이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PLP 부분에서 이제 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P, 팬아웃 PLP 패키징 기술을 만들려고 여러 그 업체에서 기술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패키징 분야에서는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 칩, 시스템을 하나의 그 칩에서 구현을 해내는 그런 그 칩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그 어플리케이션화 되어 있고, 그리고 SOP라고 해서 한 칩 안에 어떤 그 메모리든 CPU든 뭐 CPU 뭐 AP가 되겠죠. CPU든 이런 것들이 같이 구현되고 있는 그런 그 SOP 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이게 SOP의 한 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웨이퍼의 다이 중 양품과 불량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조립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한 칩의 여러 다이 중 한 개라도 불량이 되면 양품으로 나와 있는 어태치된 그런 다이들이 같이 다 불량으로 취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생산 설비의 조건이 자주 바뀔 겁니다. 그래서 칩의 종류도 바뀔 거고 방식도 바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조건이 바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작업자의 숙련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설비가 이상 없이 그 정밀하게 설비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잡해진 그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제조 진흥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진흥화 기법들을 보시면, 첫 번째, 정보 자동화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정보 자동화를 기틀로 라인 내에서 제품을 움직일 수 있는 물류 자동화, 그리고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자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동화를 통해야지만 풀 자동화를 통한 후공정 제조 진흥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 자동화를 보시면 섹젠 표준화 기반의 양방향 통신 체계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 자동화를 통한 수작업이 거의 제거가 되어야지만 정보 자동화의 데이터가 상당히 퀄리티 높은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것입니다. 그 물류 자동화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서도 층고가 높게 이제 그 공장이 지어져서 OHT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기존에는 이제 층고가 낮은 상태에서는 AGV나 이런 자율 물류 이송 체계를 구축해서 실시간 스케줄링도 하고 라 추적을 또는 물류 이동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석 자동화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또 공정에 피드백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피드백하는 이 과정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자동으로 찾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APC, 그리고 설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즉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폴트 디텍 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FDC, 그리고 설비가 최적의 조건으로 준비가 된 상태여야지만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레시피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패키징 라인의 풀 자동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풀 자동화를 위해서 시스템 구성을 이제 그려봤는데요. 저희가 그 레이어
제로 레이어에서 4레이어까지 이렇게 그 시스템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ERP, SCM, 뭐 CRM, PLM 등은 전사 관점에서는 구축이 되어야 될 거고, 레벨 3에서는 APS라든지 RTD 그리고 RTS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APC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되고, MES나 뭐 그 QMS, EES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MCS가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의 AGV를 운영하기 위해서 ACS 정도의 수준으로만 구축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MES의 그 생산 과정 현황과 그리고 설비의 현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자동으로 배치를 시켜줄 수 있는 MCS가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 제로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자동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이 프리페어런스라는 백그라인딩 소잉 공정부터 리컨스트럭션 공정 그리고 EOL 공정까지 상당히 많은 세부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풀 자동화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효율화해야 되는데, 아까 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중에서 E2E, 그러니까 자재부터 실제 완제품까지 풀로 트래킹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송부터 시작해서 또 설비에 생산 제품이 들어가서 생산 시작하고, 그리고 운전 조건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그리고 설비 점검도 자동으로 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최종적으로 생산 완료되는 시점까지 EAP나 EES 그리고 MES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설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섹잼 통신 표준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반도체 생산 설비는 세미 표준의 스트림 펑션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지금 스트림 1부터 스트림 14번까지 또 그 이외에도 표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백엔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시피를 위해서 스트림 펑션 7번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백엔드에서 칩을 제대로 된 칩을 양품의 칩을 어태치를 하기 위해서는 웨이퍼 맵의 핸들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픽앤플레이스라든지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 스트림 펑션 12번을 반드시 구축을 해서 웨이퍼나 패널 맵 펑션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반도체 메이커와 설비 메이커들이 같이 모여서 세미에서는 E142라는 웨이퍼 맵에 대한 표준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맵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맵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금 이전에는 양품의 칩을 와이어 본딩을 해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올려놓고 와이어 본딩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여러 칩들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웨이퍼 위에 잉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의해서 픽앤플레이스를 하기 때문에 각 공정마다 테스트를 하고 인스펙션을 했던 결과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LP, PLP 라인은 패널과 웨이퍼 맵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있고, 또 이것들이 그레이드가 또 있습니다. 그레이드가 있어서 플렉시블하게 맵 머지를 할 수 있게끔 룰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맵 데이터 매니지먼트 안에서 검사 설비의 리뷰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모든 데이터들을 다 연계를 해서 웨이퍼 프로세싱 하는 데의 문제점, 그리고 또는 EDS 테스트 할 때의 프루브 카드 혹은 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반복되는 문제점 또는 패브리케이션, 팹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성치, 웨이퍼의 엣지 부분이나 센터 부분에 대한 그레이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맵 관리를 충분히 잘 해야 되고, 또는 백엔드 쪽으로 오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범핑이 필수적인데, 범핑 라인에서 범핑을 하게 되면 팹 공정의 일부 공정들을 그대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맵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도 양품만 잘 골라내서 패키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그 원자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자동화 부분인데요. 이 물류 자동화도 마찬가지로 라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통 그 어셈블리 공장 가서는 제가 경험해 본 공장에서는 다이어 태치만 한 3,000대 이상 되는 공장도 한번 경험을 해봤고, 와이어 본딩 이런 것들도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안에서 가장 최적의 그 경로를 탐색하고, 그리고 반송 설비에게 다이렉트로 이제 명령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반송이 진행되는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상태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MCS가 하는 역할들을 보시면 물류 설비 부분을 제어하고 최적 경로를 탐색하고, 또는 반송에 대한 에러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전체를 관할하는 그 상황을 MCS가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GV라든지 그리고 OHT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반송 설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이는 반드시 MES의 설비 상태나 제품의 공정 상태, 어디까지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터페이스를 해야지만 물류 제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공정에 비어있는 설비에 정확하게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MCS가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분석 자동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분석 자동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비에 대한 진단이 실시간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생산량, 보통 보시면은 MES에 집계된 데이터, 혹은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엑셀에다가 집계한 그런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시간당 생산량을 뽑아내고, UPH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생산에 다시 적용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언제 이 웨이퍼가 끝날 건지, 또는 언제 이 매거진 또는 스트립이 끝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넥스트 공정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MCC도 단위 구간별 동작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비 안에 들어가면 로더, 언로더 이외에 리프터라든지 설비 내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 안에서 언제 어떤 툴에 의해서 툴이 어떤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레시피도 최적화 시킬 수가 있고, 또 툴도 사실 그 설비 업체에서 만들어는 오지만 더 최적화 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이런 MCC라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어서 자꾸 피드백이 되어야 생산성을 높이고, 또 설비의 또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엣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모든 설비에 대해서 반도체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확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비별 가동 상태, 설비별 생산 현황, 그리고 그 설비에 대한 이상 또 이상 발생하고 있는 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종합 효율, OE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자동화 부분을 한 번 더 좀 얘기를 하면 설비, 공정, 제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품질 이상이나 또 데이터의 이상을 감지하고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 원인계 데이터 그리고 결과계 데이터를 가지고 리그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이션 수식을 가지고 원인계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결과계 데이터의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많이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비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OE부터 뭐 FDC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EE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품질 이런 부분들을 QMS 시스템, SPC라든지 YMS 이런 그런 QMS 시스템에서 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될 때부터 이상 감지를 하고 그 데이터의 분류 그리고 분집을 해서 어떻게 되어야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또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그 분량이 나오는지를 원인 분석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고 예측까지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능화를 통해서 제조를 어떻게 혁신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세미 스탠다드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표준이 너무 잘 30년 이상의 표준이 잘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설비에는 표준을 이거를 따라도 되겠다고 해서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도 반도체 표준, 이 세미 표준을 그대로 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맵에 대한 내용들은 2142에 123 해가지고 좀 저희가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티리얼 트래킹을 위해서 추가로 또 더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것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냐면 일단 빈맵, 그러니까 EDS 테스트, 반도체 웨이퍼의 EDS 테스트를 하면 빈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빈맵이 어느 위치에 있는 칩이 어느 위치의 스트립으로 이동되었는지, 디바이스 트랜스퍼 되어서 있는지 스트립 맵까지 또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좀 제정을 했던 내용들은 머티리얼까지, 그러니까 스트립에 이동돼서 어떤 머티리얼, 그러니까 뭐 골드 아이언을 어떤 거 썼었고, 또는 툴도 마찬가지로 캐피럴리는 뭘 썼고, 뭐 이런 툴들을 가지고 트래킹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이미 구현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는 백엔드 쪽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준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칩 뒤에 뭐 2D 바코드를 이용해서 웨이퍼의 위치까지 다 트래킹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트래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패키징 테스트가 끝나면 웨이퍼 맵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웨이퍼 팹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팹에서부터 패키징까지 트래킹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팹에 있는 포토, 포토, 에칭, 디퓨전 이런 공정들을 쭉 이어온 웨이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웨이퍼들을 EDS 테스트, 임프로브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어셈블리에서는 좀 이제 구조가 바뀌죠. 백그라인딩을 하고 소잉을 한 다음에 칩을 어태치를 합니다. 어태치를 하고 나서 와이어 본딩이나 혹은 그 전에 이제 범핑 공정은 또 다른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공정을 거친 후에 맨 마지막에
그 소잉을 하고 나서 싱글레이션이 되고 나면 파이널 테스트를 끝냅니다. 근데 그 파이널 테스트 이 칩이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썼고 어떤 툴을 썼고 또는 어느 웨이퍼의 어느 위치에서 나왔고 그 웨이퍼는 어떤 팹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졌는지까지 풀로 트래킹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런 그 세미 표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트래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닛 트레이스를 위해서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스트립도 마킹을 하고 다이어 어태치하고 와이어 본딩, 몰드 이렇게 쭉 공정을 오면서 파이널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파이널 테스트 칩을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것과 같이 지금 잠깐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좀 보시면 여기에 엣지 쪽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녹색 부분 그리고 파란색 부분 그리고 빨간색 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칩하고 파란색 칩만 사실은 불량이고 이 노란색하고 녹색은 사실은 양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지금 그 파란색 부분은 엣지를 제외한 파란색 부분은 파란색 부분대로 그리고 녹색 부분은 녹색 부분대로 그리고 엣지 쪽에 있는 다이는 엣지 다이끼리 이렇게 이제 스택을 하게 되면 MCP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멀티칩 프로세싱 패키징을 하게 되면 요런 그 이점이 있습니다. 양품은 확실한 양품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불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엣지 쪽 그레이드가 낮은 것들끼리 했기 때문에 위에서처럼 그레이드가 낮은 거 하나 때문에 양품이 다 불량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할 때도 상당히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품은 리테스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엣지 쪽의 그레이드가 조금 낮은 이런 쪽의 칩들끼리 모아놓은 거는 리테스트율이 조금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수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림 펑션 7번을 보시면 아까는 이제 웨이퍼 맵으로 해서 12번 가지고 웨이퍼 맵을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스트림 펑션 7번을 보시면 보통은 그 지금 현재는 범핑 라인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골드 와이어로 와이어 본딩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와이어 본딩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공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시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 관리할 때 가장 핵심 우리가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골드와이어의 그 본딩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본딩 다이어그램의 레시피를 자동으로 다운시켜주고 자동으로 적용시켜주고 또는 와이어 하나를 에디팅했을 때 잘못돼서 흘러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롱본딩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롱본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맵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앞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웨이퍼 맵이 핸들링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플리케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웨이퍼가 실제로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되자마자 호스트에서는 이 웨이퍼 맵에 해당되는 맵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생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물류 이동 장치, 물류 자동화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오퍼레이터 작업자 이런 부분들이 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경험한 데에서는 처음에 한 명이 한 10대 정도의 설비를 운영을 했었는데, 작업자분들이 나중에 한 30대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 80대까지 한 명이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 이 자동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대 효과로 좀 보시면 서브스트레이트 맵에 의해서 칩 기반의 데이터 추적 제품이 할 수 있고, 제품을 칩 기반으로 할 수 있고, 또 랏 작업 시 파라미터의 이상 여부를 먼저 비교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생산 시작 전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비의 어떤 기대 효과들이 보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좀 진행을 했고요.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앞에 전공정의 미세화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패키징 기술 발전이 상당히 좀 가속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쪽에 좀 많이 공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6년도에 TSMC의 팬아웃 기술에 의해서 해외에다가 좀 주도권을 뺏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팹 공정이 아닌 백엔드 공정에 의해서 팹까지 같이 뺏기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의 높은 기술을 요하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좀 많이 갖춰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뒷받침하려면 전체 공정에 임박하는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들을 반드시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영신 상무님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 2차 전지 산업 동향 및 구축 사례에 대해 박경돈 MCP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